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한두 가지 공통점이 있고 자식 교육으로 고생하는 부모들은 수많은 이유로 고생한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가운 그분이 오셨네요. 네. 네.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집콕하면서 네. 아이들과 이제 아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네. 크면 큰 대로 네. 이거 어떻게 지내고 있어야 하나 네. 고민이 많으실 거고요. 네. 또 정상적이었다면 모두 다 개학을 했을 이 시기에 다 이제 학교도 또 기간도 가지 못하고 집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좋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학력은 가정에서 자란다라는 책을 갖고 왔는데요. 네. 저희와 친한 정말 선생님이시죠. 심정섭 선생님 모셨는데요. 제가 오늘 또 소개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와우. 네. 네. 사교육의 메카 대치동에서 20년간 입시 지도와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침묵만 가득한 교실에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에 대한 대안을 여러 방법으로 연구하신 분입니다. 가장 치열한 대치동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부모의 사례를 경험하셨기에 우리도 부딪혀 왔거나 부딪힐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진짜 학력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심정섭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때 저희 공개 방송 모신 다음에 네. 바로 모시기로 했는데 네. 계속 맞아요. 저희가 못 모셨어요. 네, 너무. 그러게요. 근데 이 책이 요즘에 2권이나 네. 새로 나와서요. 네, 네. 두 권이 나오셨구나. 어떤 책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고민을 했었어요. 네, 요즘 나온 책 2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소개해 주시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달아볼 책이 학력은 가정에서 잘한다고, 또 하나는 이제 공부보다 공부 그릇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됐는데요. 원래는 이 책이 이제 같은 그 기획 의도에서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입시 현장 20년에서 조금 뛰어보면서 현장을 알면서 좀 교육적 이상을 추구하는. 네. 근데 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듣기도 하죠. 이게 학군이나 또 제가 오히려 많이 알려진 거는 학군이라든지 입시 이쪽으로 이제 네. 사실은 그게 지난 2, 3년 동안 또 부동산 어떤 화랑기에 그 학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또 없었던 분야의 책이 있었으니까 이제 네. 학군 프리미엄. 네, 네. 그거에서 이제 약간 알려졌고, 그 전에는 제가 좀 주로 얘기하던 거는 유대인 자녀 교육, 네. 가정 중심 교육, 사실 이런 좀 그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교육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실질적인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대치동, 그다음에 어떤 입시, 실전, 학군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 사람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뭐 기승전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고 부모가 중심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는 그런 게 다른 우리 지금 김경희 교수님도 사실 제가 그 네. 편을 이제 읽어보고 또 교육에 있어서 우리 최승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의 얘기가 맞잖아요. 맞고 지금 미래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근데 그 맞는 얘기긴 한데 그거를 실천할 수 있나? 그리고 또 현실에서는 그럼 입시라는 걸 무시할 수 있나? 그리고 또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탁상 공론일 수 있고 맞는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는 사실 불안한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게 입시 현장에서도 맞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 다 뭐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대치동에 가야 되고 학원을 잘 선택해야 되고 문제지를 잘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선행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기초를 잡아줘야 되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많은 교육심리학자라든지 김경희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사교육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가정에서의 그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아니면 공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게 토대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인풋이 있더라도 인테이크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입시 현장에서 20년 있었던 사람이 말하는 공부 그릇이라고 하는 제 자녀 교육서의 기본적인 테마가 그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책을 기획을 했는데 그래서 쭉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몸 마음 머리의 공부 그릇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경희 교수님 책 같은 경우 뭐 태양이라든지 뭐 네. 공간이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체계를 잡아서 제가 몸 마음 머리에 공부 그릇을 기르는 게 학원이나 문제집 선택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써나가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에서 이제 출판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 원고가 거의 다 끝났는데 그 출판 기획했던 그 우리 편집장님께서 이게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읽어줄까? 막 이런 좀 분위기가 이제 급 반전이 막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런 거 이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편집자님도 아이를 고3으로 키우고 또 이렇게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네. 다 맞는 얘기긴 한데 독자들이 선생님한테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그래서 명문대나 자녀 그 잘 보낸 집은 어떻게 했대? 그다음에 심 선생님이 가르쳐서 대치동에서 네. 소위 말해서 뭐 탑3 서울대 연고대 가는 그 집안의 엄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지 어떤 이 몸마음 머리에 뭐 이론적인 이런 부분을 사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방에 급선화되면서 네. 그래서 나온 책이 이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네. 거의 소설 비슷하잖아요. 네, 네, 사례집. 재밌었어요. 사례집. 사례집이기 때문에 금방 읽힙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했던 파편처럼 있었던 얘기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유초등 단계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그게 이제 원래 쓰려고 그랬던 공부 그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한 책이었는데 그게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두 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두 권을 다 읽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두 권 다시 제목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이 책 이름은 공부보다 공부 그릇 그리고 학력은 가정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뭐 저게 이제 원리편 네. 공부보다 공부 그릇이 원리편이고 이거는 이제 실전편 뭐 이런 실전 느낌. 사례편. 사례편. 네. 네, 그렇게 입시 보면 될것 실전 같아요. 사례편. 그렇죠. 네. 네. 둘 다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저희 이제 드리머랑 저희 자녀들은 좀 어려요 아직. 네네, 그쵸. 이제 학령기 아이들 이제 네. 학교 들어갈랑 말랑하는 뭐 유치원이고요. 유치원생과 이제 초2를 올해 앞둔 들어가지 아이들. 않아요? 내년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네. 그렇게. 근데 이제 빠숑님 자녀분들은 또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지금 예비고1, 고3이에요. 예비고3. 네. 근데 이거 지금 바이러스 시국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도 여쭙고 싶었어요. 네. 네.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우리 맞아요. 애들은 놀고는 있어요. 어리니까 그냥 놀고 뭐 맞아요. 예, 그러고 있는데. 그럼 제 사심을 담아서 질문 예. 드릴 테니까 네,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지금 네. 고3, 고1인데. 예. 그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위기를 기회로라고 음.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좀 공부가 부족했던 분들 그 고3 같은 경우는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 전반적으로 본인이 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런 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월드컵을 하거나 올림픽을 하면 그 점수가 한 수능 점수 5점 정도 떨어진다고. 야. 그때독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 다 같이 열심히 하는 상황에 모든 게 다 위기를 기회로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때 할 수 있는 거 뭐 가장 뭐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동영상 강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들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고3은 어느 정도 공부하던 패턴이 있으니까 그걸 바꾸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1이나 예비 고1이나 뭐 예비 고2 정도 같은 경우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지난 1학년 때 내가 했던 방법들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학원도 갈 수 없고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들 교육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 지금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죠. 야, 참. 그러면서 없어.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 특히 이제 중학교든 중학교 단계 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자기가 실패하면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요즘 학원이 너무 시스템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런 메타인지적인 내가 공부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잘 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무너진 상황에서 자기만의 그 공부 방법에 대한 근육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냥 보행기를 타고 그 누가 끌어주는 대로 갔던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내신 대비 학원을 다니고 다 어떻게 해버리면 고등학교 때 가서부터 이제 무너지는 결과들이 사실은 나타나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학원도 안 가고 엄밀한 의미에서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진정한 방학이다. 그렇죠. 진짜네요.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네. 안 가니까 네. 집에서만 있고
이제 뭐 실제적으로 이제 입시가 닥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번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나만의 혼자 하는 공부를 극복하지 않으면 입시에도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수업을 들은 게 1시간이면 자기 자습을 하는 시간이 2시간이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좀 잘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한 게 한재우 작가의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이라는 책이에요. 저희 한재우 작가님도 나오셨었어요. 아, 그렇죠. 아, 그 한재우 작가님이세요? 네. 아, 도덕도 참 대단한 방송이네요. 네. 그 책에서 뭐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습이에요. 자습. 맞아요.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자습을 거의 안 해요. 맞아요. 그냥 수업에서 듣고 그거 보고 문제 푸는 걸 본 걸 자기 실력으로 착각해요. 이런 가짜 공부, 거짓 공부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최승필 선생님이 그 스틱에 맞는 카피로 뼈를 때리는 걸로 앞에 첫 번에 쓰셨죠. 네. 왜 초등 우등생 90%는 고학년 때 무너지는가. 사실 그게 이제 그 교육이나 독서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을 완전히 뼈를 때리는 얘기였던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가짜 학습 만화를 통한 가짜 독서가 실제 중학교 레벨에 갔을 때는 얼마만큼 인지 독서로 이어질 수 없는가를 사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공부를 진짜 공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입시에 닥친 이제 그런 학생들 측면에서는 그렇게 한번 본인의 기회로 한번 나 혼자 공부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보고 한 달 동안 지금 안 가는 상황이고 이런 기회가 우리 아이들한테 대부분 평생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학원을 너무 보내는 좀 상황에서는. 그렇죠. 빈틈이 없죠. 네. 그렇죠. 다 조금만 잘못해도 위에 뭐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다 체크해주는 그 안에서 나는 그냥 이렇게 떠먹여주는 듯만 하는 그렇게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되고 뭐 하는 이런 좀 진짜 공부로 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고 특히 이제 영유아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보여지냐면요. 우리 뭐 잠깐 방송 시작하기도 했지만 진짜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안 가고 저기 가서 집안에 하루 종일 놀 때 아 얘가 이걸 좋아했었구나. 얘가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어떤 여유가 좀 생길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게 애들은 여유가 생기는데 네. 엄마 아빠가 여유가 없어. 미치고. 자, 학력은 가정에서 잘한다. 이기는 기회다. 네. 가정에서 한번 잘하게 한번 이기는 기회죠. 부모로서 역할을 좀 이제 할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부모의 그런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책을 하나 더 써야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도 뭔가 많이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는 그 안에서도 조금 내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도 좋고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말했던 뭐 가족 식탁 대화라든지 아이들과 뭐 소통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빠서 못했다. 요즘 이제 재택근무하는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한번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그럴 시간적 여유들이 좀 생겼잖아요. 나름대로. 그때 한 번씩 도전을 해보는 거죠. 집에 있으면서. 특히 이게 자주 제가 얘기하지만 12살 이하가 교육 가능한 시기예요. 12살 이상이 넘어가는 시기는 애를 틀고 바꾸려고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냥 잘하는 대로 인격체로 그냥 대우해주고 같이 뒤따라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 그러는 거 있으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되게 도움되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